안녕하세요, 해남지점 여러분. 아침을 여는 유튜브 진행을 맡은 저는 지점장 최혜창입니다. 아침에 짧은 시간 보험 정보를 들으면서 오늘은 어떻게 일을 해봐야 될지 고민할 수 있도록 귀한 정보를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희망플러스 자녀보험 무해지형과 관련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무해지형 상품이 판매가 쉽지가 않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해지형 상품과 관련된 집중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자,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게요. 요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이 3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성장, 저물가, 그리고 저금리. 네이버에서 금융상품 비교 공시라는 걸 한번 쳐보시면요, 금감원에서 다음과 같이 사이트를 개설해가지고 정기예금과 적금 관련 금리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면요, 내가 만약 한 달에 30만원씩 3년을 불입한다 했을 때 각 시중은행별로 예금이나 적금 금리가 얼마 나오는지 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KB국민은행 3년 동안 예금을 했을 때에는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요? 3%요? 5%요? 그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 저금리 기조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자, 보시면은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3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25%인데요. 세후 이자율로 보면 1.06%. 야, 심각하죠. 그리고 가장 적은 곳은 한국산업은행 0.93%. 야, 이렇게 시중은행들이 1%대 이자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저금리다 라는 것을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낮으냐? 그런 것도 아니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힘든 나라 중에 하나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지금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미국도 최근 제로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금 금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예전에 집 사기 위해서는 돈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은행에 꼬박꼬박 저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게 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가요? 당연히 주식으로 가죠. 최근에 우리 동학개미라는 단어가 생겼죠.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SK하이닉스, 기타 등등 여러가지 주식들을 사다 보니까 이 주식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갈 곳 없는 돈이 주식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식이라는 게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크죠. 크다 보니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죠. 안정적인 투자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안정적인 투자도 할 수 있고 보장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는 상품을 제안해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희망플러스 자녀보험 무해지형 상품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최근 무해지 보험료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19년 6월에 13세 여자가 가입한 이 무해지형 상품 같은 경우에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 5천만 원을 가입을 했을 경우에 총 보험료가 99,751원이었습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이고요. 근데 이게 10월 개편을 통해 가지고 보험료가 떨어졌는데 11월 한번 설계를 해본 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야, 많이 떨어졌네요. 78,850원. 꽤나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진 근거가 10월 19일, 올해 10월 19일 날
각 담보별로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가 다음과 같이 30%, 35%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보험료가 싸게 저렴하게 책정이 되는 거죠. 당연히 환급률도 좋습니다. 무해지연 같은 경우에는 납입기간 이후에 해지환급금이 생성이 되죠. 자, 무해지연 상품을 보시면은 납입 원금이 1,893만 원이에요. 근데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2,626만 원. 자, 단순 계산을 해본다고 했을 때 예금보다 낫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보험은 복리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자가 세집니다. 나중에 70세, 70년이 지나고 83세가 됐을 때에는 331%라는 어마무시한 환급률이 나오죠. 이게 바로 복리의 마술이죠. 자, 그리고 환급률뿐만 아니라 이 보험료가 무해지가 당연히 싸죠. 이 표준형과 비교를 해보면은 약 7만 원 가량의 보험료 차이가 납니다. 같은 담보,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만 넣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비교를 해보면은 7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20년 기준으로 240개월 이 단순 비교만 하신다라고 했을 때에도 1,684만 원의 원금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환급률 비교를 해보면은 당연히 해지환급금이 차이가 나겠죠.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같은 경우에는 40년 후에 216%인 반면에 표준형은 163%입니다. 그리고 90년 후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같은 경우에는 500%, 하지만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2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희망플러스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같은 경우에는 보장도 받는데 환급도 굉장히 높은 상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상품의 같은 경우에 담보는 단 하나입니다. 질병 후유장애. 이 질병 후유장애가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넓죠. 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근치적 절제술, 위암에 걸렸으면 위를 살짝 절제를 하고 대장암에 걸렸을 경우에는 대장을 절제를 하죠. 이럴 경우에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뇌, 심, 중풍이나 심근경색 등에 걸렸을 때에는 후유장애가 뒤따를 수 있죠. 그때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기타, 당뇨, 폐, 장기이식, 신부전증, 투석, 기타 여러가지 수많은 질병과 관련된 보장을 해줄 수가 있는 게 이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근데 이 담보가 보장을 받았다고 사라지느냐? 절대 아닙니다. 사망을 해야지만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장은 보장대로 받으시면서 환급은 환급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희망플러스 무해지형 상품과 관련된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달 2021년 1월부터 바뀌는 사항이 있죠. 희망플러스 자녀보험에서 납입면제 중에 유사암이 빠집니다. 이 좋은 게 빠지다 보니까 이번 2020년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이 자녀보험 관련해 가지고 좀 집중을 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암 담보를 넣지 않았는데, 유사암 담보를 넣지 않았는데 무슨 납입 면제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자녀보험 그리고 납입 면제와 관련돼 가지고는 관련 담보를 넣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암, 뇌, 심 그리고 후유장애, 유사암 관련해 가지고 걸렸을 경우에 납입 면제가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굳이 관련 담보를 넣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도 납입 면제 사유만 발생하면은 납입 면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 무해지형 상품을 가입을 했을 경우에 납입 기간 중에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고객님은 환급률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더 좋은 투자 상품이 되면서 보장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거를 남은 기간 우리가 제한을 해줘야 됩니다. 2021년 동안에는 무해지 상품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올해
남은 2주 동안 희망플러스 손해보험 무해지 상품으로 한번 소득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월 22일 아침을 여는 유튜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